자, 오늘 이제 3단원 할 거야. Hi everybody. 우리 3단원 내용을 먼저 좀 진행을 할 건데 보자. 작아져라. 오케이. 우리 3단원의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생물 다양성과 분류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 어디 보자. 여기 생물의 다양성, 그러니까 생물 파트야. 이거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뒤에 좀 시간 남는 것들을 요걸로 이제 3단원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거야. 알겠죠? 수업 못하는 것들을 보시면은 생물의 다양성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이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름에서 딱 보이지, 얼마나 다양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다양성에 대한 얘기야. 자, 생물의 다양성 정도를 얘기하는 게 생물의 다양성인데, 그러면 뭘 가지고 다양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뭔지를 보는 거지. 종류와 그 다음에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얘기를 해. 먼저 종류를 보게 되면 생물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생물 수가 많을 때보다, 체크해줘, 종류가 많을 때, 한두 종류의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보다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 예시 한번 볼게요. 요거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가는요 종류가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있고, 나는요 어디 봐봐,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있고. 그럼 누가 더 다양하게 있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개수는 똑같이 있지만 가가 더 다양하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다음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생물이라도 우리 사람들도 얼굴 모양이 다르고 뭐 머리 색깔이 다르고 뭐 누구는 곱슬 누구는 직모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 같은 종임에도, 같은 사람임에도 형태가 다르죠. 생물적 특성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여, 특성이 다양하여, 그러면은 이게 이제 환경 변화라든가 전염병에도 좀 더 살아남는데 유리해. 그래서 멸종 위험이 낮은 거야. 자, 그래서 같은 종임에도 생물 특성이 다양하게 있는 경우, 이것도 우리는 생물 다양성을 결정하게 되는 기준에 속해요. 자, 또 이제 생태계인데, 이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태계 그러면은 뭐 생산자 있고,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3차 소비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있고 서로 연관관계 있고, 뭐 피라미드 형태로 있는 거 이런 거 기억나지? 얘가 생태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숲만 있는 게 아니야. 갯벌, 바다, 사막, 이게 다 생태계. 거기 환경 안에 적응해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생태계에 속하는 것들이야. 심지어 너희들 집에 있는 어항, 그것도 생태계, 하나의 생태계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생태계들이 다양하게 있어. 생태계가 다양하게 있다는 얘기는 환경이 다양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환경이 다양하게 되면 거기에 적응하는 생물의 종도 다양하게 많아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런 것들이 생물의 다양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가 많을수록, 종류가 많거나, 그 다음 같은 종류라도 생물 특성이 다양하거나, 그 다음에 환경적, 생태계가 다양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알겠죠? 오케이. 자, 옆에 1번부터 1, 2, 3번 문제 한번 해볼까? 자, 지금부터 문제 시작. 1번, 2번, 3번 3개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멈춰주세요. 자, 멈추고 문제 풀어봤니?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야 돼. 오케이. 이거야. 됐어요. 자, 그럼 해보자. 우리 1번부터 이제 쭉 해보자.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자, 1번 봐봐. 다양한 정도를 뭐라고 하냐?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는, 자, 2번 답은 뭐다? O, X, O, X, O.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자, 3번에는
다양성이 더 높은 것은 뭐다? 가가 되는 거죠. 종류도 많고 종류도 좀 더 많고 그죠? 그리고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고르게 퍼져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요. 질문 있으면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은 답해줄게. 알겠죠? 자, 우린 B. 이번에는 생물 다양성의 원인 해가지고 나와 있지. 자, 생물 다양성의 원인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이 변이라는 말이 나와. 자, 변이라는 말 아마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변이라고 하는 거는 형태가 다름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지락의 껍데기 여기 바지락의 껍데기 무늬를 보게 되면 똑같은 애들이 없어. 다 조금씩 다 달라. 또 얼룩말의 털무늬도 똑같은 애들이 없어. 조금씩 다 달라. 와 같이 형태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특징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친구들끼리 얼굴 모양이 좀 달라. 이런 것들 전부 다 변이에 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변이와 생물의 생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이는 생물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몸 색깔이 주변과 비슷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눈에 잘 띄지 않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형태가 좀 더 주변과 비슷한 애들은 좀 더 오래 살아남게 되는 생존에 유리한 경향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환경과 생물 다양성인데 이번에 환경에 대한 얘기죠. 빛, 온도, 물, 먹이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환경들이잖아. 자, 같은 종류의 생물이 여러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면 서로 다른 특징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애가 이거야. 사막여우와 북극여우. 자, 사막여우 보세요. 몸집 작죠. 귀가 크죠. 근데 북극여우는 몸집이 커요. 귀가 작아요.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났냐? 추운 데 사는 애와 더운 데 사는 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운 데 사는 애들은 내 몸에 있는 열을 빨리빨리 내보내줘야 돼. 자, 이걸 빨리빨리 내보내주기 위해서 표면적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넓게끔 하려면 이런 식으로 말단 부위가 커지거나 그리고 자기 몸체를 작게 만들어줘. 근데 북극여우 같은 경우에는 춥잖아. 자기 체온이 막 날아가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 체온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덩치를 키우고 말단 부위를 작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귀가 작고 덩치는 커져. 덩치가 커지게 되면은 단위 면적당의 부피가 오히려 부피에 대해서 단위 면적의 비율이 작아지게 돼. 자, 그러니까 사막여우랑 북극여우 똑같은 부피를 가지고 따져보면은 사막여우의 표 면적이 더 넓고 북극여우의 표 면적이 더 작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학교에서 그러면 하고 나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생김새가 특성들이 달라지게 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지. 결국에는 얘네들도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한 환경에 적응하게끔 간다라는 그런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바로 옆에 문제 1번하고 2번 요거 해보자. 역시 멈추고 문제풀이. 자, 잠시 멈춰주세요. 자, 다 풀었니? 멈추고 다 풀었죠? 꼭 멈춰놓고요. 문제를 푼 다음에 답을 체크하셔야 돼. 자, 1번은 변이죠. 그 다음 2번은 x, o, o, x, o. 오케이?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인데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요. 이거는 변이야. 근데 얘네들은 메뚜기, 거미는 서로 다른 애잖아. 변이가 아닌 거지. 개와 고양이도 다르잖아. 다른 애잖아. 다른 종이잖아. 그러니까 변이가 아닌 거지. 변이는 같은 아이들 중에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C를 보자. C. 자, C에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이라는 건 한 종류에서 형태가 다름을 얘기를 한다 그랬죠? 한 종류의 생물에서 다양한 변이가 있었는데
그 무리에서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잘 살아남은 거야. 그런 애들은 오래 사니까 아이들도 자손들도 많이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그 형질을 가진 애들이 자손을 낳았으니 그 아이들이 번성할 거 아니야. 그런 형질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오랜 세월을 반복하다 보면은요. 원래 생물과 특징이 다른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예를 한번 들어본 게 보세요.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원래 목이 짧았대요. 이렇게. 근데 목이 조금 긴 변이의 거북이가 나타난 거야. 우리 저기 뭐야 키 작은 애 있고 키 큰 애 있고 그런 의미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자, 내가 낳았는데 키 큰 애가 나왔어. 목이 긴 애가 나왔어. 근데 거북이들은 환경이 다른 섬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목이 긴 거북이는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유리해요. 그러니까 키가 큰 선인장이 있는 곳 섬으로 간 아이들은 목이 짧은 애보다 목이 긴 애가 먹이를 먹기가 편하잖아. 그러니까 목이 긴 거북이가 살아남는데 유리했다라는 얘기지. 얘네들이 알을 낳고 또 거기서 번성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새끼를 낳고 자손을 낳고 하다 보면은 목이 긴 유전이 계속되면서 목이 긴 거북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에서 목이 작은 거북이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고 이 과정이 오랜 세월 반복되어 오늘날과 같은 목이 긴 종류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갈라파고스 군도의 그 땅거북이는 목이 긴 애가 있고 짧은 애가 있고 이런 식이야. 그렇다면 목이 짧은 애들은 어디서 주로 살겠어? 먹이를 잘 먹을 수 있는 키가 작은 풀이 자라는 곳에서 살겠죠. 그다음 목이 긴 애들은 키가 큰 선인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가지고 형질이 조금씩 변화해서 나타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예요. 자, 부리와 모양의 크기가 조금씩 다른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리 모양과 크기가 조금씩 달랐어. 근데 이런 새들이 이쪽 섬, 이런 섬, 이런 섬, 이런 섬 서로 이렇게 퍼져서 살기 시작하는데 씨앗이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이 있고 선인장이 많은 섬이 있고 막 이렇게 돼. 그래서 어떤 섬 갔더니 딱딱한 씨앗이 많고 어떤 섬 갔더니 선인장이 많아. 그러면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에서는 이걸 깨야 될 거 아니야. 부리로. 그래서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가 살아남게 돼. 근데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는 가시를 피해서 이렇게 콕 집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늘고 긴 부리가 가진 새가 좀 더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 섬에는 딱딱한 씨앗이 있는 섬에서는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만 남게 되고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는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새만 남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는 다른 종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해진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또 바로 옆에죠. 1번, 2번. 역시 또 문제를 풀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풀었니? 해볼까? 자,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는 다양한 변이가 있는데 이 중 어디에 알맞은? 환경에 알맞은 변이 형태의 변이를 가진 생물은 그렇지 않은 생물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에 남긴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특징이 다른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예시로 2번에 그럼 먼저 뭐가 돼야 돼? 여러 변이가 좀 새가 있다. 새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런 섬에 갔다 그랬는데 이런 섬에선 씨앗이 많은 섬에서는 단단한 부리를 가진 애가 선인장에서는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새가 살아남았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종류가 새로운 종류가 됐어요 라는 그런 얘기죠. 나가라다. 됐죠? 예. 오늘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얘기할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또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응? 우리 변이에 대한 문제까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배운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는요. 몇 쪽이야? 105쪽이죠. 105쪽에 1번부터 5번까지. 오케이? 105쪽. 105쪽만 푸세요. 105쪽만. 105쪽만 풀고 하고 나서 나한테 105쪽 5문제밖에 안 돼. 5문제밖에 안 되니까 105쪽을 풀고 와서 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자. 알겠죠? 그러면 수요일날 목요일날 봅시다.